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 특례 규정에는요, 원래 8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꼭 이 내용을 모르면 세금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인한 1세대 2주택과 또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인 경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1세대란 뭡니까?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세대란 가족 구성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외외적으로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만 나이 30세 이상인 경우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도 1세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으로 주택을 관리하고 또 세금도 낼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본인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면 1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아무리 소득이 많다 하더라도 1세대를 구성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외외 규정이 또 있습니다. 만약에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결혼했다면 1세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부득이하게 부모가 사망으로 미성년자가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다. 즉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경우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1세대를 구성하는 외외 규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의의 사고로 부모가 사망했습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가 졸지에 소녀가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는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1세대가 2년을 보유하고 1주택을 양도했다면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내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을 보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가 비거주자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컨버션 전환됐습니다. 이때는 보유기간이 3년입니다. 자, 또한 취득 당시에 주택법 규정에 따라서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보유기간이 2년입니다. 또한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했다면 당연히 3년을 보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보유기간이 2년이면서 거주기간 2년을 충족시켜야만이 비과세가 됩니다. 이때 보유기간 확인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등기부상으로 확인하는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일은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치르면 바로 소유권 등기하지요. 양도일이라고 하는 건 매도인이 대금 청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양도 시기가 되겠죠. 그러나 이때 보유기간은 등기부상으로 확인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거주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느냐? 주민등록표에 의해서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 기간이 바로 거주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2017년 파리 대책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서 2017년
8월 2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무조건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실제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 양도가액이 9억 원 초과해서 12억 원 초과로 바뀐 것이 지난 20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 시간에 2주택이라 하더라도 1주택으로 보아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 해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입니다. 자, 여러분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입니다.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죠. 그러한 주택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입니다. 신규주택이죠.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되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자가건설입니다.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주택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새롭게 신규주택을 취득해서 1세대 2주택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었을 때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취득해야 됩니다. 다시요. 종전주택을 취득했다면 그 종전주택을 취득한 지 1년 이상이 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규주택을 취득해서 1세대 2주택이 되었다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은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는데 보통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는 비조정 대상지역입니다. 비조정 대상지역입니다. 그러면 조정 대상지역일 때 날짜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지난 2018년도 9.13 대책 발표했잖아요. 자, 여기서 날짜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도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는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했다. 이것도 종전주택은 비조정 대상 지역과 똑같이 3년 이내에 양도하게 됩니다. 다시요. 2018 조정 대상 지역에서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되겠고요.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16입니다. 12.16 대책이 있었죠.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16일 사이에 취득했다면 종전주택은 2년 이내에 양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종전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해야 되고 그리고 1년 이내에 전입을 해야 됩니다. 1+1입니다. 다시요.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취득했다면 종전주택은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신규주택에 1년 이내에 전입해야만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외외 규정이 있습니다. 1년이 되겠는데 2년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주택을 취득했는데요. 새로운 주택에 신규주택에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1년 남아가지고 새롭게 집을 산 사람이 1년 이내에 전입할 수 없다면 2년 이내에 2년 이내에 전입하면 되겠습니다. 예, 2년 이내에 전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인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았습니다. 1세대 2주택이 되겠죠? 이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는 무조건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겠습니다. 다시요.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무조건 과세가 되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 시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시에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절세 팁은요, 상속받은 주택을 반드시 감정평가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다른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상속받은 재산을 감정평가해서 감정평가로 상속세도 신고하고요. 그 감정평가 금액이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5억의 감정평가를 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서 팔더라도 양도한다면 시세대로 양도하겠죠. 그 시세가 만약에 5억이었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없으니까 세금을 안 냅니다. 또한 감정평가가 5억인데 실제 양도가액이 5억 2천이었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2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만 내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반 주택을 양도했다면 당연히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됩니다. 자, 상속받은 주택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있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상속받아가지고 사업 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일반 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국내에 한 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모아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같이 산다는 것이죠.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 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서 2주택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인도 1주택을 가지고 있고 피상속인도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피상속인을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합가를 했습니다. 이때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전입니다. 부모님을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돌아가셨는데요. 피상속인이 2채 이상 주택이 상속되는 경우에 1주택 판정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돌아가셨는데 2주택, 3주택을 다주택을 놓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많은 주택 중에 1주택 판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1주택으로 판정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개 이상 있을 때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1주택으로 판정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과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개 이상 있을 때는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을 1주택으로 판정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기간이 같은 주택이 2개 이상 있을 때는 기준 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을 1주택으로 판정합니다. 만약에 기준 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상속인이 선택한 1주택을 1주택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속을 받았는데 공동상속 받았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3명인데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면 지분이 어떻게 되죠? 3분의 1, 3분의 1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피상속인이 돌아가셨는데 배우자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3명이 있다면 배우자는 9분의 3, 장남 9분의 2, 차남 9분의 2, 삼남 9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동상속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했을 때요.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상속을 받을 때는
공동상속받을 때는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을 받았는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9분의 3을 받았다면 상속지분이 가장 크니까 배우자가 그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 있을 때는 2명 이상의 사람 중 주택에서 거주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시요. 상속지분이 큰 상속인이 2명 이상 있을 때는 2명 이상의 사람 중에서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거주자가 없다면 그 상속인 중에서 최연장자가 공동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좀 복잡하지요?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시청하시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